사형식 들어가겠습니다. 사형식은 하나, 둘, 셋, 넷, 5문장밖에 없는데요. 사형식은 다 문형이 너무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고 여러분이 익숙하셔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논항 구조로 보면 사망수러, 자 주어 논항 오고요. 목적어 논항이 2개 오죠. 이때 중요한 것은 목적어의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동사 바로 뒷자리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뒷자리는 직접 목적어 무엇 무엇을 또는 무엇 무엇을 이라고 해야 되죠. 어떠신가요? 사형식과 완전 똑같죠. 사형식 어떻죠? 자, 적어볼게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완전히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똑같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망수러라고 표시하지만 여러분 주어, 동사, 간목, 직목 똑같습니다. 누가, 그가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책 한 권을 주었다. 모든 문법책에 항상 등장할 법한 문장이죠. He gave me a book 이랬습니다. 두 번째 문장 얘기해 주었다. 네, 누가, 그가 누구한테, 나에게 무엇을, 요번에 목적어를 명사절로 한번 써봤어요. 자, 대시라는 컴프가 종속 접속사죠. 자, 무료로 다운로드 됩니다. 완벽한 문장이 기다리고 있기만 하다면. 자, 요 안에 있는 문장 이것도 역시 수러를 가지고 있겠죠. 그만둘 거다. He would quit the job 그랬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그는 그 직업을 그만둘 거래요. 그렇게 그가 나에게 말했대요. 자, 그는 나에게 내절할 거라고 말했어요. He told me that he would quit the job. 말한 게 과거니까 I will quit the job 이렇게 말했더라도 실제로 지금 그가 나에게 그때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면 시제일치를 해줘야 되니까 He told me that he would quit the job 이랬죠. 그는 나에게 그 일을 그만둘 거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도 주어, 동사, 간목, 직목으로 명사절이 온 것뿐. 자, 우리도 사망수러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주다. 자, 그 다음 He asked me. 그는 질문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a difficult question.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네, 간단한 똑같은 문장이죠. 그 다음 He made me this chair. made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일항수로도 쓰이고요. 다가오다. make toward me 하면은 내 쪽으로 다가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냥 he made a toy. 그가 장난감을 하나 만들었다. 여기서처럼 he made me this chair. 여기서처럼 사망수로도 쓰이고요. 오형식으로도 쓰이죠. 어떻게 쓰이죠? He made me a movie star, an actor 이랬으면 그가 나를 an actor로 만들었다. 이렇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me와 this chair 같지 않잖아. 그러면 사형식이고 he made me an actor. 내가 바로 actor잖아. 그러면 여기 한번 써볼게요. me an actor. 그러면 나하고 액터하고 같잖아. 이러면 오형식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네. 어쨌든 make라는 애는 1항수러, 2항수러, 3항수러. 오형식으로 하면 1, 2, 3, 4, 5형식 다 쓰이네요. 2항수러로 어떻게 쓰일까요? 한번 재미삼아. 자, 이런 예문 들어보셨죠? He will make a good husband. 네. 그러면 he will make a good husband 그랬는데 여기서 make라는 의미는 병신동사처럼 별 뜻이 없고요. become의 의미만 있는 거죠. 그래서 he will become a good husband.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은 사실 누가 해준다? 그에 대한 설명은 a good husband. 그는 될 거야. 좋은 남편이. 그러니까 make가 1항수로 즉 1형식 동사로 다가오다. approach의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뜻이 있죠? 지금 얘처럼 되다라는 의미만 갖고 있고 주어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못 해줘서 요 아이 학교에서 2형식으로 부르잖아요. 자, 우리는 요 아이를 1항수로라고 하고 학교에서는 이것을 2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3형식, 4형식, 5형식은 지금 여기 4형식, 여기 5형식, 3형식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he made this toy. 그는 이 장난감 만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make는 조심할 단어네요. 자, 마지막으로 do me a favor please 이랬습니다. do가 I can do it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do도 마찬가지네요.
뭐 이 정도면 되겠어 할 때, 그 정도면 충분해 할 때 that will do, that will be enough의 의미로 충분해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I did my homework. 그래서 내가 숙제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처럼 사형식으로 즉 사망수로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주다, 뭔가 호의를 베풀다 할 때 쓰는 건데요. favor랑 같이 쓰이죠. Do me a favor please 하면은 저한테 좀 호의 좀 베풀어 주세요. 즉 부탁이 있어요. I wanna ask you a favor 이런 의미랑 똑같죠. 그래서 do me a favor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사형식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지금 5분 37초 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남는 칸에 뭐를 하나 지금 써드리고 오형식으로 넘어갈까 생각 중이냐면요. 좀 재밌는 건데 우리가 요 he gave me a book이라는 예문을 학교에서 수동태 배울 때 이렇게 배워요. He gave me a book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능동태 문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문법책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써 있는 책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수업하게 될 감으로 하는 영어라는 책은 드물게 드문 책들 중에 하나인데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부터 제가 한 2분에 걸쳐 설명드리는 거 잘 들어보세요. 일반적인 문법책에 이렇게 잘못 나오는 경우 좀 아쉬운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He gave me a book이라는 문장의 수동태는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가르쳐줘요. He 원래 문장을 다시 한번 쓸게요. He gave me a book 이걸 써주고요. 수동태에서 이렇게 이코르 같다라는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쓰죠. A book was given to me by him. 이 문장과 I was given a book. I was given a book by him. 자,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아주 초보자적인 시점에서 아주 초딩의 시선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이상한 게 느껴져요. 여기에 분명히 사망수로 그가 나에게 책 한 권을 줬다 라는 예문에서 수동태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수동화 시켜본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책에서 이것을 수동태로 만들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합니다 라고 가르쳐줘요. 저는 이렇게 가르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I was given a book by him 이렇게 보면 I was given이 있고 I가 있고 a book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있는 논한 구조로 보면 얘는 몇 항수로일까요? I와 a book이 양쪽에 명사가 있네요. 그렇다면 얘는 몇 항일까요? 그렇죠. 2항수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사망수로가 수동태가 되면 2항수로가 되는 거 맞나요? 나중에 우리가 동사의 구구단이라는 걸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VP의 확장 구조에서 알려드릴 건데 사망수로가 수동태가 되면 2항수로가 됩니다. 그럼 2항수로가 즉 3형식 또는 5형식에서의 2항수로가 수동태가 되면 몇 항수로가 될까요? 1항수로가 됩니다. 그러면 1항수로는 수동태가 되면 몇 항수로가 될까요? 0항수로? 0항수로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1항수로는 수동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만한 용어로 말씀드리면 자동사, 즉 1형식, 2형식은 수동태가 안 되죠. 그죠? 5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2형식이 된다. 뭐 이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수로로 말하면 1항수로는 수동태가 없다. 2항수로는 수동태가 될 수 있다. 몇 항수로로 바뀐다. 1항수로. 3항수로는 수동태가 있다. 있다. 몇 항수로 된다. 2항수로 된다. 그런데 그거에 입각해서 보면 얘는 뒤에 무슨 치사가 왔죠? 전치사가 왔어요. 그렇다면 얘는 바로 뒤에 전치사가 왔으면 그 뒤에도 또 전치사가 왔으니까 그리고 마침표가 끝났으니까 이 아이는 1항수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문법책에서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자, 3항수로가 수동태가 되면 2항수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2항수로가 수동태가 되면 1항수로가 되고 1항수로가 수동태가 되면 0항수로 아니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똑같이 가르칩니다. 1형식 수동태 없습니다. 2형식 수동태 없죠.
3형식부터 수동태 가능합니다. 왜? 목적어의 입장에서 다시 쓴 게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존재하는 문장들만 목적어의 입장에서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굴 때렸다? 걔가 나한테 맞았다. 내가 이걸 부러뜨렸다? 이것이 부서졌다. 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는 3형식과 4형식과 5형식에서만 수동태가 가능한 거고, 우리가 배우는 논환구조에서는 2항수어와 3항수어만 수동태가 가능한 건데, 자, 각각 2항수어가 수동태가 되면 1항이 되고 3항수어가 수동태가 되면 2항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죠? 3항수어가 주어져 있는데 수동태가 1항도 있고 2항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솔직히 이게 궁금해요. 선생님, 여기는 왜 to가 있고 여기는 왜 to가 없어요? A book was given, I was given. 똑같이 was given인데 왜 여기는 to가 있고 여기는 to가 없어요? 이렇게 막상 질문하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나와주는 설명은 좀 너무 생략이 많이 됐다는 거죠. 제 불만은. 자, 사실 이 문장들은요. 이 사망수러에서 1항으로 다이렉트로 된다? 그게 아니라 사망수러인 He gave me a book이라는 문장은 인기가 많은데요. 이 아이에서 파생되는 수동태가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A book was given me by him이 있죠. 근데 언어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인기 있는 문장과 인기 없는 문장이 있어요. 인기 있는 표현과 인기가 없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기 있는 것은 많이 알려지고 많이 사용되고 인기 없는 것은 도태가 되겠죠. 그래서 없어지기까지 하겠죠. 사망수러에서 나온 수동태는 사실 이 아이와 이 아이입니다. 사망수러가 수동태가 되면 2항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지금 보시다시피 2항 맞거든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아이가 인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인기가 없으니까 많이 안 쓰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가 많이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은 뭐냐? 인기가 많은 문장인데 문제는 사망에서 수동태 만든 게 이거랑 이거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쓸데없이 궁금한 거죠. 왜 여긴 to가 있고 여긴 없는 거지? 여기 납득이 안 돼. 설명은 없어. 자,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 선생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자, 사망수러에서의 수동태는 두 가지가 있다. 왜?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도 두 개가 있다. 나의 입장에서 내가 받았어. 책 한 권을. by him, 그로부터. 책의 입장에서. 책이 나에게 왔지. 책은 나에게로 보내졌어. 그에 의해서. 근데 I was given a book by him은 인기가 많고요. 상대적으로 a book was given me by him은 인기가 없어요. 아, 근데 어떡하지? 나 book을 꼭 쓰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있었던 거죠. 자, 우리 사망수러는 본인이 원한다면, 즉 4형식은 본인이 원한다면 3형식으로 바꿀 수 있죠. 어떻게? He gave. 제가 지금 수동태 만든 거 아닙니다. 여전히 능동태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4형식이 3형식으로 간다고 배우고 저희는 사망수러가 2항수러가 될 수 있죠. 2항수러가 3항수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3항수러의 특권이죠. 2항수러가 됩니다. 그러면 목적어로 자, 직접 목적어가 오죠. A book. 그러면 갑자기 me가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의미가 똑같아지려면 얘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으면 누가 자리를 만들어주죠? 그렇죠. 전치사가 자리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gave라는 라인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대상에게 어떤 것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대상, 책이 이동을 하게 되죠. 이동을 합니다. 누구에게로? 목적지에게로. 그래서 이런 목적지를 나타낼 때는 전치사 to를 씁니다. 그래서 show, 보여준다든가 건네주다, pass라든가 tell, 얘기해준다든가 give, 또 뭐가 있을까요? teach, 가르쳐준다든가 bring, 가져다 준다든가 write, 편지를 써서 어디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장소를 이동해야 되는 것들은 to를 쓰죠. 자, 이렇게 해서 같은 의미의 이항수러의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동태를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아이고. 네.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 이 to라는 아이가 어디서 유발되었는지를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셔야죠. 그래서 to라는 것은 수동태를 만드는 과정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he gave me a book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쳐서 요 아이를 수동태로 만들면 이렇게 된다. 왜? 이항수로가 수동태 되면 일항수로 된다고 했죠. 맞죠? 그리고 to라는 아이는 부사구로 여기 있습니다. a book이 주어 자리로 갑니다. was given이 됩니다. to me 그대로 내려옵니다. 있던 거에서 내려온 거죠. 자, 분명히 여기 to가 없는데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to가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는 바로 또 어때요? to가 없어요. 그런데 두 문장이 같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더러 이걸 납득하라고 하면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 정상적이죠. 이것은 영어책을 쓰시는 영어 문법책을 쓰시는 선생님들 또는 영어 문법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더러 he gave me a book 이걸 수동태로 만들면 a book was given to me by him이 되고 또는 I was given a book by him이 된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궁금합니다. 이 to는 뭐지? 왜 얘는 없는데 왜 얘는 있지?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물론 이렇게 써 있는 친절한 책도 있어요. 감으로 하는 영어를 비롯해서. 근데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혹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 선생님들 보고 계신다면, 과외 선생님들 보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서 가르쳐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사형식 일단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